준비한 주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참 우리나라의 국격을 몇십 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정말 후진국형 참사가 벌어졌죠. 놀라운 것은 그 후진국형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사람이 좀 많이 모였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이요, 올림픽을 2번이나 치렀고요, 월드컵도 치렀습니다. 각종 주요 행사 많이 치렀고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행사 거뜬하게 치러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기껏 골목길에 모여든 사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고 말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 누가 잘못했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찬찬히 짚어보고 정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깝게 이런 우리 젊은 150여 명의 청춘들, 그들이 이 저승에 가서라도 한을 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 특히 이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우리 시민들, 유족들,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태원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참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 전후 과정을 좀 철저하게 확인해 보자 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사실 참사가 벌어지고 난 직후에 이미 했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아니, 국힘당과 윤석열이 이에 대한 조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 자체를 막으려 들었던 거죠. 지들이 잘못한 거 알기는 아는 거지. 자, 그 와중에서 참사의 책임을 지고 구속되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 다 풀려났습니다. 대부분 무죄 판결까지 받아냈어요.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그따구로 한 법원도 문제고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공소 유지를 한 검사들도 나쁜 놈이죠. 제일 나쁜 게 검사들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배후 조종을 한 윤석열 정권, 그 자들도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자, 좀 제대로 속 시원하게 이유를 좀 알려내자, 좀 발견하자,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마침내 오늘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타깝죠. 이제서야 됐다는 게 정말 속 터집니다. 그런데 이 법이 1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유족들은 오체투지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맨바닥에, 이 한겨울에 맨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국힘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논리가 참 희한해요. 저는 이런 논리가 또 동원될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이 나라 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에 정말 심각한 자괴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의결을 앞두고 국힘당 측에서 반대 토론을 했는데요. 이때 반대 토론에서 나온 논리가 매우 기괴합니다. 진상조사는 무슨 진상조사냐? 보상금이나 두둑하게 쥐어주자. 뭐 이런 논리가 오늘 동원됐어요. 보상금이요? 누가 보상금을 원했습니까? 유족들이 보상을 원했나요? 예.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메꾸겠답니다. 돈이면 다 됩니까?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해결이 된단 말인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걸 보지 않았다면 설마 그런 일이 있었으려고, 설마 그런 말을 했으려고 라고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국힘당이라는 세력 자체가 이렇게 사람의 목숨도 돈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목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들로 모여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찬성을 한 사람이고요.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불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상했듯이 국힘당은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통과는 됐습니다만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177명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고요. 이 중에서 177명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우수수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의안이 상정되자마자 나가버린 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사실 벌써 1년 전에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국힘당이 질질 끌고 법사위에서 조정훈이 깽판 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통과가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결국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야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벌써 8개월 만에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참 이 과정을 보면 속 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입니다. 진짜. 그런데 오늘 통과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요, 상당히 후퇴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맨 처음 유족들이 원했던,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 안으로부터는 상당 부분이 후퇴된 상태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특별검사 요청권이 사라진 겁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해가지고 뭔가가 나오면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특별검사를 동원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힘당이 이걸 가지고 지독하게 반대한 거야. 특검에 그렇게 질색팔색하는 거야. 지들은 특검 할 거 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 깽판을 쳐놓고서는 막상 지들이 특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에 특별검사 요청권이 삭제됩니다. 두 번째는요, 유족들이 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없애버렸습니다. 원래는 유족들의 2명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빼버렸어요. 국힘당 애들이 유족들을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유족들이 사실상 민주당 편 아니냐.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추천권이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유족들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 전통적으로도요, 이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돌아가신 분에게 억울한 점이 있으면 신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해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태원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다 우리 젊은이들이었어요. 정말 창피한 것은 외국에서 한국 좋다고,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벼르고 별러서 왔던 그런 외국인들도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거 완전 국제 개망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유족들이 누구 편이라서, 민주당 편이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우길 걸 우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국힘당이 바닥바닥 우기는 바람에 결국 이것도 빼줬어요. 그리고 국힘당에게 특조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줍니다. 사실 이건 해주면 안 되는 거였죠. 왜?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도 이 국힘당 쪽, 당시 뭐 한나라당 요쪽 이 세력이 그 특조위원회에 포함되는 바람에 완전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이 조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진상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바득바득 우긴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대폭 양보를 해주고 오늘 표결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퇴장해버렸어. 애시당초에 협상을 할 의지가 없었고 단지 시간 끌기,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거였던 거죠. 참 양심도 없는 자들 아닌가요?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 이런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한 책임은커녕 꼭 져야 되는 필수적인 책임조차도 지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모습이고, 심지어 그 책임 소지를 밝히겠다라는 그런 법률에서 어깃장을 놓는, 참, 이 양심불량이라고 밖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양보를 했는데 이 양보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나마 이 법안이 통과되니까 유족들은 이렇게 오열하셨다고 해요.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반드시 대폭 후퇴된 아니지만, 대폭 후퇴된 아니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실제로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국힘당 측에서는 이 쌍특검, 거부권 행사한 쌍특검, 요거 재의결하고 연계해서 좀 처리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 이태원 그 특별법 처리를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끌겠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 끌겠다는 거지. 아니, 지들이 떳떳하면은 왜 숨기려고 해? 지들이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이 말 맞다나, 조사를 거부하는 놈이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들이, 진짜. 이거 한동훈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 떳떳하면 와가지고 조사 받으라고. 떳떳하면 지들도 조사하라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떳떳하지 못한 거죠? 떳떳하면 맨날 조사 받으라며. 진짜. 그러니까 저는 20대 우리 남성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공정,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맨날 그딴 소리 하는데, 그거는 지들이 유리하면 공정이고 지들이 불리하면 불공정이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아니, 떳떳하면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해놓고서는 지들은 왜 조사 안 받는데 이게 공정이냐고. 이런 놈들한테 속아서 표를 줬다고? 아이고, 얼빠진 놈들아. 아유, 진짜. 아유. 자, 여하튼 이 만신창이가 된 이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통과되니까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참 미안하고 또 가슴 아프고 하네요. 이런 법조차도 우리가 통과시켜주지 못한다니
한편으로는 서글프기조차 합니다. 그나마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민주당은 전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오늘 오전 민주당 상황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처리가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제의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됨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회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철회하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좋은 정치입니다.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겁니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됩니다. 이태원 특별법 사실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여야 간에 합의를 좀 더 해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처리가 미뤄졌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도입 자체에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조사기구냐겠지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과 우리 당 사이에 좁혀지지 않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조사기구의 독립성도 중립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면은 힘들게 법을 통과시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을 만났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이태원 유가족 핑계 좀 그만 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태원 유가족분들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또 그분들 요구대로 돼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노력을 들여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 꽤 된 상황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관련된 국정조사들이죠. 그리고 명단도 이미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국회의장님께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들은 다 국민적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들입니다. 국회라면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조사들이 이루어져서 각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20분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촉구서를 국회의장실 쪽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박주민 의원의 발언하고 그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역시 박주민 의원이 참 믿음직하죠. 예. 우리가 특히 제가 이 오밤중의 뉴스를 통해서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거 김진표가 지금 시간 끌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바짝 고삐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을 사실 박주민 의원이 한 발 한 발 꼬박꼬박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갑이죠. 은평갑 참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런 분을 국회의원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게 글쎄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 그런데 국힘당은 오늘 어떠했느냐?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힘당은요. 이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이렇게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거면 반대 토론이나 하지 말든가. 그 반대 토론을 왜 해가지고 이 국민들, 특히 유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돈으로 해결하자니요. 아니, 지들이 돈에 미쳤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돈에 미친 줄 아나 봅니다. 누가 제 자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까? 누가 자식을 돈으로 바꿉니까? 근데 이 국힘당은 돈과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더 황당한 부분은요. 이들이 정말 대놓고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 남아서 반대 토론을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 다 나갔는데 이만희 혼자 남아가지고 반대 토론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반대 토론하는 내용들 보면서 제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족들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을 들었어야 했으니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네, 잘못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 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유가족도 우리 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지금까지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김규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 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난원을 견뎌오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안전사회를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83일의 이름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만, 그래도 여야 합의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오치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 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만 노석을 이어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 특히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고 추천위원회 조항도 없앴고 정말 많은 부분을 가족들이 요구와는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님께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등을 중재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의장님의 중재안뿐만 아니라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 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어렵게 유가족의 의사를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가족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국회가 꼭 닦아줍시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자, 여기서부터 제가 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국힘당 의석이 다 텅 비어 있죠. 그래가 올라와가지고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2층에 계신 유가족분들 다시 한번 위로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용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아울러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특조위를 통해서 재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적 정의 구현을 저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 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을 생각한다면 재난의 정장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 네.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요, 한참 동안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니, 사실 모욕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자. 진상조사할 필요 없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상금을 주면 되지. 그게 실질적인 해결책이지. 무슨 진상조사냐. 진상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참.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 처음 본 게 아니죠. 자, 이런 모습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사실 그전에도 좀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언제죠? 세월호 참사 때만 해도요. 그때도 윤석열, 아니 그 당시에도 국힘당 걔네들,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네요. 그 사람들은 보상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상안을 막 지들이 제시를 해놓고서는 보상안 막 얘기해놓고 뭐라 그런다? 유족들이 시체 장사를 한다 라는 식으로 굴지 않았던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 유족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이 추운 겨울에 엎드려서 절하고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가 이게 보상 때문인 것 같아요. 이들은 우리 그 유족들이 이렇게 싸우고 투쟁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더 쥐어줄게. 돈 더 주면 되잖아. 니들 진짜 원하는 건 돈이잖아. 돈 준다는데 왜 그래? 라는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죠.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돈 준다는데 왜 자꾸 이러지? 근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리고 이 유족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요. 진상 규명 아닙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어. 자식 죽은 돈 받아가지고 뭐 호요식 한다고 그래. 그 돈은 손도 대기도 싫을 거야. 그런데 돈 줄게. 이만 끝내자. 이런 식의 행동은 세월호 때도 보여줬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김용균 사태처럼 산업재해로 우리 노동자가 죽었어도 그들은 항상 돈 줄게.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지들처럼 모두가 돈의 노예고 돈이면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군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족들의 진상을 규명해달라.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 그 책임자가 누군지 그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라고 요구하는데 돈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는 식으로 합니다. 제가 군 사망사고로 기자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재한 사건마다 동일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돈 줄게 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 그리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유족들이 지금 원하는 건 돈이야. 조금 승질 부리다가 잠잠해지면 보상안 제시하면 돼. 그냥 그때까지 저 사람들이 저 난리 치더라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결국에 나중에 돈 얘기할 거야.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국가 공권력에 관련된 사건에서 이 공무원들, 적폐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족을 잃었는데, 자식을 이렇게 잃었는데,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식이 죽었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어? 그 돈 받아서 뭐 한다고? 그 돈 받아가지고 호요식 할 것 같아? 진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외할머니랑 상당히 가깝게 친했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전쯤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언젠가 선물로 사갔던 이 홍삼 제품을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전에 먹고 싶다, 그게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특히 손자, 자식한테도 말을 안 하는데 손자한테 말을 하겠냐고. 자, 그랬던 분인데 갑자기 전에 내가 언젠가 사갔던 그 홍삼 제품을 먹으니까 입맛이 돌아오고 참 좋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홍삼 제품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 홍삼 제품을 산 곳이 그 충남 금산 어딘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고 할머니는 경남 남해 시골에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먼 길을 내려가야 되고 또 그 가는 길에 이 충남 금산 금산 어딘가를 들러서 사 가야 되는 거죠.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하다가 결국에 때를 놓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할매가 세상에 그거 드시고 싶다 했는데 그거를 내가 못 해드렸구나. 한 몇 년 동안 마음에 콕 남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5년 넘게 홍삼 제품을 입에 대지를 못했습니다. 홍삼 냄새만 맡아도요,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 하나를 못 사다 드려가지고, 그런데 내가 홍삼 이걸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 넘게 상당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제대로 못 해드린 게 그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생때 같은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한다?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집에 살면은 내가 행복해요? 어림도 없지. 그 돈 가지고 뭘 쓸 때마다 자식 새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걷다 대고 뭐라고? 얼마면 돼? 이거 아니야. 이런 자들이 인간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국회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뻔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전 놀랍습니다. 그 뻔뻔함이 놀랍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천박한 사고방식이 놀랍습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공정이 이런 건가요? 참, 돈으로 때우는 게 그게 공정이니? 아이고 진짜. 그래요. 한동훈이 생각하는 공정, 김건희가 말하는 복지는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바꿔치울 수 있다라는 이런 자들과 하늘 아래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눈물 납니다.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유족들이 단상으로 뛰어오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나 같았으면 뛰어 올라갔을 텐데, 멱살이라도 잡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렇게 천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같은 자가 저런 권좌에 턱 앉는 거 아닐까요?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서글프네요. 정말 서글픕니다.